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득찰물을 살아가는 남자 슈퍼라이더 타임입니다. 여러분들은 간식을 좋아하시나요? 달달한 맛에 계속 손이 가는 간식은 밥을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손이 가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초콜릿이 들어있는 과자류를 상당히 좋아해 어린 시절에는 치과를 자주 가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간식 때문에 살이 찌긴 했지만요. 그런데 여기! 이런 간식을 모티브로 하다못해 꽤나 좋은 평가를 받은 가면라이더가 있습니다. 슈퍼라이더 타임의 득찰 분석. 오늘 알아볼 작품은 달달한 모티브를 활용했지만 실상은 씁쓸한 주제를 담은 가면라이더 가브입니다. 가면라이더 가브는 2024년 9월 1일에 방영을 시작한 작품으로 레이와 라이더의 6번째 작품입니다. 내용은 에이전트라는 정체불명의 존재에게 쫓기다가 인간계로 오게 된 주인공 쇼마가 이곳에서 사람들을 습격하는 이세계의 괴인 그레니트와 싸우며 인간을 지킨다는 이야기인데요. 특이하게도 가면라이더의 이세계를 접목시킨 가브는 비슷하게 이세계 컨셉이 있던 가이무와 고스트를 떠올리게 했죠. 그러다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가이무나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고스트와 달리 가브는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이런 평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가브의 라이더 컨셉은 파격적이다 못해 꽤나 신선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가면라이더는 다양한 컨셉의 라이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각종 곤충은 물론이고 용이나 열차, 로켓과 반지, 그리고 과일과 시계 등 다양한 컨셉을 시도했죠. 그런 가면라이더 시리즈에서 가브는 어떤 컨셉을 시도했을까요? 바로 간식입니다. 처음 컨셉이 간식이라고 발표됐을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아기자기한 간식이다 보니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 의문을 품었는데요. 가브는 이를 상당히 좋은 디자인으로 창조해 사람들의 의문을 해소했습니다. 우선 기본 폼인 팝핑 구미의 경우 모티브인 젤리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 광택이 있는 디자인을 했고, 감자칩과 마시멜로가 모티브인 자코자코 칩스와 후아멜로는 광이 없는 모티브와 같은 무광택을 사용했는데요. 심지어 반질반질한 광택을 가진 사탕이 모티브인 구루케는 메탈 재질을 사용해 사탕의 겉면을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모티브에 따라 제각각 다른 재질을 사용한 것은 다른 라이더들의 폼들에게도 해당돼 초콜릿이 주요 모티브인 발레는 반광택을, 푸딩과 젤리가 주요 모티브인 브라운 광택이 있는 디자인을 사용했죠. 이렇듯 각 라이더가 사용하는 폼 체인지의 간식 모티브에 따라 제각각 다른 재질과 디자인을 사용하며 해당 간식을 잘 표현했습니다. 이렇듯 아기자기하고 달콤한 모티브를 가진 가브는 상당히 밝은 스토리를 보여줄 것 같았지만 실상은 어두운 설정들로 씁쓸한 맛을 남겼습니다. 가브의 기본적인 설정은 현재까지 나온 레이와 라이더 내에서도 상당히 어두운 편입니다. 지금까지 레이와 라이더의 설정들을 보면 AI, 검사, 악마 등 크게 잔인하다 싶은 설정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리바이스나 기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하면 악마한테 먹힌다던가 생명의 지장이 갈 정도로 중상을 입으면 그들의 육체를 통해 자마토를 기른다는 설정이 있었지만, 그런 일부를 제외하면 잔인한 설정은 그다지 많지 않죠. 그러나 가브는 핵심 설정부터가 잔인한데요. 우선 이 작품의 핵심 아이템인 어둠 과자는 가면라이더에서 보기 드문 인간을 재료로 삼는 과자입니다. 이는 헤이세이 1기 당시의 식인 설정과 아마존즈의 식인 설정이랑 비슷하여 가브의 레이와 아마존즈라는 별명이 붙게 만들 정도죠. 이뿐 아니라 작중 수술 장면에 유혈 묘사가 있다거나 어둠 과자를 먹은 그레니트가 심한 중독에 걸린 점을 포함하여 어둠 과자를 거래하는 장면이 무엇인가 생각나게 한다던가 다양한 면에서 어두운데요. 이 중 가장 어두운 게 바로 2호 라이더 카라키다 한토의 어머니인 카라키다 사이가 죽는 장면으로,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묘사는 아이들이 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섬뜩하게 나왔죠. 무엇보다 어둠 과자의 설정이 더욱 악질적인 것은 아마존즈에 등장하는 아마존들의 경우 인육이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라 먹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레니트들에게 어둠 과자는 말 그대로 중독성이 강한 간식일 뿐 필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작중에서 괴인들이 인간을 납치하고 죽이는 것은 빌런 조직인 스토머크사는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그들 밑에서 활동하는 아르바이트들은 어둠 과자를 먹고 자신들의 중독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최악의 설정이 완성됐죠. 그럼 이런 가브의 주연들은 과연 어떨까요? 특이하게도 고독한 사람들이 모여 사람을 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면라이더 가브의 주요 테마는 고독입니다. 이는 주연 3인방 전원 개개인의 사연으로 인해 고독해졌다는 독특한 특징으로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주인공인 쇼마의 경우 인간과 그레니트의 혼혈인 것으로 인해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그의 이복 형제인 스토모크사의 일원들이 어린 시절부터 쇼반을 무시하거나 간접적으로 괴롭혔고 본편 시점에서는 아예 죽이려 들기까지 하는 것으로 잘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그의 어머니인 이노우의 미치루 역시 히토프레스가 되어 사망하면서 쇼마의 곁에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쇼마는 자신을 괴물이라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걸 두려워해 떠돌아다니다가 고독하게 살아가게 되었죠. 이후 라이더인 카라키다 한토 역시 그의 어머니가 그레니토에게 납치되었고 자신의 스승이나 마찬가지였던 시오야 소우지마저 히토프레스가 되다 못해 박살이 나며 사망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신을 도와주는 동료라 여긴 스가 켄조조차 그저 그를 우수한 실험체로 생각했을 뿐이었고 나중엔 시오야가 스가의 계획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게 된 한토가 그를 적대하기 시작하며 한토의 곁에는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즉 한토는 자신과의 인연이 있던 사람들을 모두 잃고 스스로 괴물이 되는 삶을 선택하며 고독한 삶을 보내게 되었죠. 사모라이더인 라키아 아마르거는 자신이 애정하던 동생 코메르의 죽음 이후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자처한 인물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다른 인물들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자신의 복수 하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히토프레스로 만들어 그들의 지인이 슬퍼하게 만들었죠. 이뿐 아니라 한토, 쇼마와 싸웠을 때도 그들에게 악의가 있다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이렇듯 고독한 삶을 살게 되거나 살았던 인물들이 작품이 진행될수록 고독에서 벗어나 서로 화합하며 살아가고 성장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뿐 아니라 가부에는 또 다른 큰 특징이 있는데 바로 대화를 이용해 갈등을 풀어갔다는 것입니다. 가면라이더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대다수 싸움을 벌인 다음에 오해를 한 사람이 스스로 깨닫거나 혹은 타인이 말해주는 것으로 갈등이 해결됩니다. 그 예로 가면라이더 기치에서 아즈마 미치나가와 사쿠라이 케이와 사이에 갈등이 있죠. お前が姉ちゃんを答えろ。ああ、俺がやった。 이렇듯 대화보다는 액션을 통해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의 가면라이더인데 가부에서는 특이하게도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합니다. 이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라키아와 쇼마 사이의 갈등과 쇼마와 한토 사이의 갈등인데요. 가장 먼저 라키아와 쇼마의 경우 쇼마와 처음에는 적으로 만났지만 쇼마는 라키아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며 그가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막다 못해 아군이 되도록 만들었죠. 쇼마와 한토 사이의 갈등의 경우 한창 한토가 스토모크사에 대한 증오를 불태우고 있을 때 한순간의 오해로 인해 주먹이 나갈 정도로 사이가 틀어졌는데 이마저도 싸움 대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보를 보여준 가브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가장 정석적이지만 가면라이더에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행보를 보여줬다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액션은 어떨까요? 액션 자체는 상당히 화려합니다. 이는 액션 감독이 기치에서 호평을 받았던 감독이기도 하고 메인 스태프 중 한 명이 액션 연출이 특기이긴 한지라 당연히 화려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직접 확인해보시죠.やれ。 이렇듯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는 가부에는 과연 아쉬운 점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선 강화폼에 대한 대접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강화폼은 라이더가 강해진 후에 얻은 폼이니 대부분 다음 강화폼을 얻기 직전까지는 좋은 취급을 받습니다. 이는 해당 강화폼과 관련된 아이템을 판매하기 위한 것까지 생각하면 당연한 연출인데요. 그러나 가부에서는 이상하리만큼 강화폼에 대한 취급이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선 등장한 대부분의 강화폼이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는 체력 소모가 심한 케이킹폼, 아이템이 녹아내리면 변신이 해제되는 블리자드 서로베 폼, 사용할 때마다 고치조가 100마리나 필요한 오버모드와 마스터모드 등 하나같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리스크만 이용해 위기를 연출해서 몇몇 전투 장면은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 점은 특히 블리자드 소르베 폼이 심한데 강화 아이템 자체가 시간 제한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전투 중 시간 제한을 넘겨 변신이 해제되는 일이 여러 번 있다 보니 폼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은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케이킹 폼의 경우 스토버크사 간부들을 쓰러뜨릴 때마다 등장해 강화 폼들 중에서는 가장 취급이 좋았죠. 악역들의 퇴장 방식도 문제입니다. 우선 가브에 등장하는 악역들의 완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 예를 보자면 사장으로서 유능하며 높은 전투력을 보여준 랑고 스토마크, 호전적인 성격과 가족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 글로타 스토마크, 매드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캐릭터성을 보여준 니엘브 스토마크와 스가 켄조, 최강자의 위치에 서서 모두를 압도했던 보카 잘다크 등 하나같이 높은 완성도와 매력을 보여줬죠. 그러나 이들의 퇴장 방식이 전부 2화 정도의 개인 에피소드를 활용해서 극에서 퇴장한다는 점은 꽤나 아쉬운데요. 어찌 보면 악역에게 2화의 에피소드를 준 것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 2화가 대부분 그들이 본격적으로 나서는 첫 에피소드인 동시에 퇴장하는 에피소드라는 것입니다. 그 예시로는 마겐이 있는데, 마겐은 처음 비터갑으로 변신했을 때는 강력한 전투력을 뽐냈지만 바로 다음 화에 오버문드에게 패배해 사망하는 짤막한 등장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각 악역들이 제대로 활약하는 장면이 적어 악역 소모가 너무 갑작스럽고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최종전 역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가면라이더의 최종 보스전은 각 라이더들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싸움인 만큼 상대하는 적의 강력함과 그걸 극복하고 뛰어노는 주인공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빌드에서는 세계가 멸망한다는 위기와 끝끝내 새로운 폼으로 마지막 일격을 날렸고, 세이버 역시 세계 멸망의 위기와 기적 속에서 태어난 주인공만의 새로운 원드라이드 북의 탄생이 있었죠.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세계 멸망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가면라이더 쿠우가 역시 세계 멸망과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가브의 최종 보스전은 하필 이전에 쓰러뜨린 적이 있는 랑고 스토머크가 상대라 위기감이 그리 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액션 연출 역시 다른 에피소드에 비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랑고 스토머크와 마스터보드 간의 첫 전투 때는 전투 연출이 호평받은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아쉬웠죠. 그럼 총정리를 해볼까요? 가면라이더 가브는 특이한 소재를 가지고 꽤나 좋은 평을 받게 된 수작입니다. 신선한 컨셉의 슈트 디자인과 그와 대비되는 어두운 설정, 그리고 고독을 테마로 한 주역들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요소는 신선하다 못해 좋다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강화폼의 취급, 악역들의 빠른 소모, 그다지 인상 깊지 않은 최종전 등 몇몇 요소에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게 했죠.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는 걱정과는 달리 잘 나아간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간식이라는 소재를 이용해 과연 가면라이더라는 작품을 잘 만들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잘 만든 작품이 된 것 같네요. 물론 그렇게 애착이 생긴 만큼 아쉬운 점들도 많이 보이게 되었지만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의아해하실 겁니다. 최근에 종영한 작품은 12월에 하는 게 아닌가? 라고요. 이번에는 한 달 일찍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회 현재 모집하는 중. 그럼 지금까지 득실물을 살아가는 남자 슈퍼라이더 타임이었습니다.